옛날에 어미 돼지 한 마리와 새끼 돼지 3마리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키입니다. 일주, 분홍, 똑같은 재미있는 꼬리로 여름 내내 돼지들은 푸른 잔디에서 놀고 햇볕을 쬐고 웅덩이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겨울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큰 집을 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중형은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추워졌습니다. 남동생은 지프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에 초가집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집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건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에게 가서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은 건물을 짓느라 바빴다. 그는 돌을 바르고 찰흙을 반죽하고 천천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직장에서 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요새를 짓고 있는지에 매우 놀랐습니다. 형은 침착하게 계속 일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그의 집을 농담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단디 넘어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형은 늑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이 겁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두 형제는 산책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숲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며 소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늑대를 깨웠습니다. 불만족스럽고 굶주린 늑대는 2마리의 멍청한 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곳으로 갔다. 형제들은 즐겁게 걸으며 늑대를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눈과 커다란 이빨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은 무서워서 야른 꼬리가 가늘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늑대는 점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빨을 꺾고 오른쪽 눈을 깜빡였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숲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그들은 먼지 구름을 일으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초가집으로 달려가 늑대 앞에 문을 두드렸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지붕은 즉시 초가집에서 날아갔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2번째로 불고 초가집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늑대는 기뻐하며 이빨을 꺾고 동생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돼지는 능숙하게 피하고 달렸다. 그는 중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실망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화를 내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약간 비스듬하다. 늑대는 2번째, 3번째, 4번째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5번째로 불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한동안 문 하나만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새끼 돼지들은 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가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이번에는 돼지가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끼 돼지는 큰 사과 나무를 치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늑대는 사과로 그를 덮은 사과 나무를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딱한 사과 하나가 그의 눈 사이를 쳤다. 늑대의 이마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동생과 중남동생은 형의 집에 뛰어들어 문을 조였다. 늑대는 문으로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와 그의 형들이 단단한 석조집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최대한 빨리 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려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지붕에 크고 넓은 굴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 파이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졸졸 소리를 들었다. 형은 즉시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이 끓는 가마솥으로 달려가 뚜껑을 찢었습니다. 늑대는 파이프를 따라 내려가 가마솥으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마까지 넓어졌다. 불에 타버린 늑대는 거친 포효와 함께 날아가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3마리의 작은 돼지는 그를 돌보았고 사악한 강도에게 교훈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와 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작은 왕국에 무엇보다 옷차림을 좋아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그는 탈의실에서 하루 종일 새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과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경우에 그것이 극장에 가는 것이든 아침 식사든 상관없이 왕은 최고의 직물과 가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사기꾼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수도의 거리에서 그들은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 왕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만 자들의 마음속에 교활한 계획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천을 만들 수 있는 직공으로 자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확실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사기꾼들은 그들의 직물이 마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꿰뚫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왕국에 나타난 놀라운 직조공에 대해 들었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결국 그는 왕실 고문과 주제 중 어느 것이 어리석은지를 이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왕은 직공을 소환하여 금으로 샤워하고 마법의 천과 금실로 최고의 드레스를 꿰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기꾼들은 모든 귀중한 재료를 가져다가 금을 가져다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텅 빈 왕실 기계에 앉아 왕을 위해 마술 드레스를 꿰매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직물에 대한 소문이 왕국 전역에 퍼졌고 모두가 그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드레스를 보고 싶었지만 그가 멍청하고 단순히 천을 보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군주는 가장 현명하고 정직한 조언자를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옛고문이 작업장에 왔을 때 그는 사기꾼들이 빈 기계 뒤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드레스를 들어 올리고 보이지 않는 주름을 곧게 펴고 가짜 디자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까 겁에 질린 상담원도 드레스를 본 척했습니다. 왕국으로 돌아와서 노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힘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직물이 훌륭하다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목사는 고문을 따라 직공들에게 말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빈 기계를 바라보았고 그가 실제로 어리석고 자신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왕에게 돌아가 의원보다 훨씬 더 천을 칭찬했습니다. 마침내 왕은 호기심이 기계에서 제거될 때까지 감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예절의 전 직원들과 함께 직공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군주도 고문도 드레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직물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의상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에 만족한 왕은 교활한 기사의 십자가를 수여하고 그들에게 궁중직공의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악당 직공들은 자원에서 왕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통치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바지를 입히고 캐미솔과 보이지 않는 카프탄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본 모든 귀족들은 의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왕에게 어떻게 갔는지 말만 했습니다. 마침내 군주는 거리로 나갔다. 피험자들은 이미 왕의 웅장한 옷차림을 보기를 바라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군중에서 어린 소년이 나타나 왕이 알몸이라고 외쳤습니다. 군중은이 말을 집어들었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통치자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군주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왕에 걸맞게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멘트를 여전히 지원했습니다.